네,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데 쉽고 저렴하고 안전하게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요. 그 VPCC라는 거는 가상 전산실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저희는 오늘 멀티 클라우드 VPCC, ICT웍스 매니지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인프라닉스 현황을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2000년 7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설립되자마자는 저희가 그 시스마스터 스윗이라는 NMS, SMS 관리 솔루션을 출시를 해가지고 당시에 그 대기업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에 공급을 하게 되었고요. 아직도 많이들 활용하고 계십니다. 시대가 변해서 다음으로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전 세계에 이제 알려졌고요. 저희는 그래서 2015년부터 클라우드 시장에 있어서 저희가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없는 회사고 대신에 어떤 전문 매니지먼트성을 좀 확보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클라우드 MSP 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제 현재까지도 클라우드 MSP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그 도입된 그 디지털 서비스 계약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제품 중에 세 가지 정도를 그 디지털 서비스 전문 서비스 계약제도에 그 등록을 하였고요. 그 맨 마지막 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그동안 그 2015년 이후부터 저희가 6년 동안 수행한 클라우드에 관련된, 멀티 클라우드에 관련된 사업 중에서 몇 가지를 같이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혹시 여기서 그 클라우드를 준비하시거나 앞으로 가실 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5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회도서관에 이제 국가학술정보 융합 데이터 시스템을 클라우드 도입한 사례, 또 안산도시공사, 또 광양시청의 축제 통합 플랫폼의 도입 사례, 또 광산구 대민지원 포털 시스템,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의 그 민간 클라우드 도입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도서관에서는 이제 그 국가학술정보 데이터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클라우드 도입 전에는 상당히 공유하는 시스템들도 좀 취약하다기보다 좀 성능이 좀 안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협력기관 연구자들과의 좀 더 많은 동시에 많은 여러 명들과의 그 국가학술정보 공유를 위해서 국가학술정보 융합 데이터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도입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현재도 운영을 잘하고 계시고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클라우드 인프라라는 특성을 잘 살려서 도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안산도시공사 클라우드 서비스 사례입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 시스템과 또 교통지원부에서 운영하는 하모니콜 시스템 2개가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사업은 당연히 주민들이 자기가 할당받은 주차 공간에서의 사용 권한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알려주고 안내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혼선 없이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고요. 하모니콜은 그 약자들, 이제 이런 분들에게 그 하모니콜을 서비스해서 그 이동 시에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지금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이 돼서 현재 그 경제적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광양시청에서 그 축제 통합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셨고요. 거기에 그거를 클라우드 상에 운영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전에는 지역 축제가 좀 이렇게 기간별, 계절별로 상당히 이제 많이 축제가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축제 기간 직전에 축제 예약 사이트나 이런 것들에 이용자가 폭주해가지고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불만이 많고 오히려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만들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라우드 도입해서 어떤 이용자가 폭주할 때도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게 작년부터 생긴 이 코로나 이런 영향으로 이 축제가 지금 조금 이제 지연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좀 더 이 시스템들도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광산구 클라우드 서비스 사례입니다. 광산구에서는 이제 대문 포탈에 대해서 클라우드를 적용을 하였는데요. 대민 웹 서비스, 대민 그 이외에 또 내부적으로 쓰는 기관 업무 시스템, 또 특화 서비스 개발 환경 조성들에 대해서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클라우드 도입 이후에 그 효과는 인프라 자원에 대한 그 사용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장표에 있듯이 시스템 적정과 할당량을 통해 가지고 그 CPU 효율성이 3.8배가 개선이 되었고요. 메모리 효율성은 이제 거의 2배 이상 개선이 되었다고 나타났습니다. 이제 인프라 비용 절감 부분은 좀 글씨가 맨 처음에 만약에 물리 서버를 구입하셨다면 최소 6천만 원 정도를 지불하셔야 되는 그런 인프라인데 클라우드를 적용을 한 관계로 5년 기준 한 4천만 원, 1년에 한 800만 원 정도의 그 클라우드 이용 비용을 내시면 되기 때문에 5년 동안에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효과가 있고요. 30% 절감이 됐고,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거는 항상 새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물리 서버를 구입했으면 5년이 지난다면은 그 기계의 어떤 노후화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클라우드라는 거는 그렇지 않고 매번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 비용 30% 절감 이외에도 또 하나의 어떤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니아 멀티클라우드 서비스 사례입니다. 니아에서는 이제 맨 오른쪽에 보시면 클라우드를 적용해서 성능 개선 및 소프트웨어 마이그레이션이 순조롭게 됐고요. 신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게 됐고, 클라우드 3개 업체, 그러니까 KT, NHN, 네이버 3개 업체의 그 각 클라우드를 동시에 구축하는 그런 환경을 구성해서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맨 왼쪽에 보시면 예전에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항원항습기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거지 않습니까? 전산실에 있는 이런 구성 시스템들을 에 대한 노후화 됐을 때 유지관리 부담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고요. 또 서버 담당자, 또 부서 간의 어떤 소통 부재로 인해서 또 유지보수 계약이 된 회사와의 또 계약 관계의 또 혼란 이런 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뭐 장애가 났을 때 갑자기 그런 계약 관계 미스매치 때문에 신속 대응이 어려워서 장애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또 시스템 노후화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부분적인 노후화가 있을 수 있고 전체 노후화가 있는데 대부분 부분적인 노후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서버나 부분적인 OS나 이런 것들만 변경을 하다 보면은 기존에 운영되는 시스템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든 이런 과거의 경험을 없애기, 이제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가기를 정하셨고요. 이미 이제 2019년에 결정을 하셔서 올해 2021년 말까지 해서 3년 계획으로 지금 클라우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이제 한 5가지 정도 저희 그 경험을 통한 클라우드 전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이제 여러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들도 많이 있고 금융기관도 있고 있지만 저희가 이런데 뭐 공공기관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이제 저희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내부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좀 그래야만 될 것 같아서 저희가 VPCC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VPCC는 버추얼 프라이빗 컴퓨터 센터입니다. 먼저 정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추얼 프라이빗 컴퓨터 센터는 멀티 클라우드 기반으로 고객의 전산실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씀드립니다. VPCC 제공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워크 어드바이저에 의한 고객 환경에 적합한 가상화 전산실 구성을 하는 걸 상담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기존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구축된 저희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분야별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기업도 있고, 분야별 어떤 자체 이제 업종별로 파트너도 있고요. 그런 웍스 파트너를 통해서 위에 웍스 어드바이저가 상담한 내용을 좀 더 고객들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분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구축이 돼야 되겠죠. 엔지니어링 부분인데요. 요거 이제 저희가 뭐 그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서 클라우드 IaaS 기업들인 대기업, CSP사들과 협조를 통해 가지고 그 고객에게 딱 맞는 그런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을 해드리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구축이 된 클라우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센터 기반으로 엔드투엔드 레이어드 매니지라는 저희 방법론에 의해서 매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 운영센터가 이제 마침 이제 목동에서 있었다가 이제 저희 서초동 근처 본사와 같이 함께 오게 돼서 좀 더 저희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단계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웍스 어드바이저는 이제 저희 전문가들 이제 지원 부분이 되겠죠. 첫 번째로는 초기 구축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클라우드 어떤 용량이나 뭐 디스크 용량 또 인아웃 어떤 트래픽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좀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초기 클라우드 설계가 맞을 것이냐, 또 향후에 이게 이 중에서 어떤 웹서버나 왓서버가 스케일 아웃이 돼야 되는 걸까, 아니면 스케일 업이 나중에 필요한 건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되고,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은 뭘 쓰고 계시는 거며, 만약에 저희가 이제 맺고 있는 파트너의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 그게 더 좋거나 나쁜 것들을 같이 판단을 해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다음으로는 IT 자원에 대한 그 현황 분석 효율화 가이드를 드리는데요. 요거는 이제 운영이 되면서부터 우리 매니지드 서비스 내에서 이렇게 좀 아마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월별 어떤 사용 가동 현황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CPU를 좀 너무 많이 쓰시게 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메모리는 좀 작게 쓰신다든지, 그래서 성능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월별로 이게 분석이 되고 실시간으로 분석돼서 급하게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월별로 정기적으로 저희가 그런 가이드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어떤 장애가 나면은 저 24시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객의 불편함 없이 신속 대응을 해서 다른 복구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그 자원 운용 현황 분석과 함께 정기적으로 혹은 뭐 1년에 2회, 3회 정도 최신 기술 자료와 솔루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말고 이제 저희 웍스 파트너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저는 이제 업종 웍스, 솔루션 웍스로 불렀습니다. 이제 업종 웍스는 뭐냐면은 이런 IT 이런 기업이 아니고 실제 이제 고객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고객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애니메이션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여기 스튜디오처럼 이제 영상 제작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만약에 영상 제작 기업이 저희 이제 업종 웍스 파트너로 되시면, 이런 영상 제작 기업들 간의 어떤 그 협회랄까 어떤 모임 이런 데에서 본인의 어떤 그 클라우드 도입 사례나 이런 것들을 같이 뭐 홍보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례를 공유할 수 있고 해서 두 번째 영상 제작 기업이 들어올 때는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고 저렴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좀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업종별 전문가들을 저희 파트너로 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이미 그 세무법인회를 이제 적용을 한번 했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활성화가 안 됐는데 그 세무법인에 적용을 하고 저희가 이제 효과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세무법인도 어떤 협회가 있고 이런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좀 홍보를 하려는데 아직 기회는 많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업종의 전문가들도 저희 어떤 파트너로 모셔서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클라우드 전환 시에 이 업종에 맞을 때는 어떻게 맞는 건가 그런 것들을 같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부를 하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솔루션 웍스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IT 전문 기업들이죠. 그 자체에 이제 그 개발한 패키지 제품들이 있는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뭐 서버 백신이나 또 이제 메신저 솔루션이나 뭐 웹메일 솔루션, 또 백업 솔루션, 또 의료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특화된 기업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 솔루션 웍스를 통해 가지고 파트너를 통해 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클라우드의 어떤 호환성 이런 것들 다 검증이 된 거겠죠. 그래서 혹시 저희 고객들 중에서 자, 본인들은 다 쓰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서버 백신이 조금만 더 추가되면 더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같이 함께 그런 솔루션까지 추가해서 제공하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파트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엔지니어링 부분입니다. 이제 뭐 클라우드 구축하는 게 사실 이제 뭐 컴퓨터 구축하는 거, 전산실 구축하는 거와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당연히 이제 서버와 뭐 스토리지, 네트워크 스위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 이제 예시를 좀 제가 좀 써왔어요. 예시를 보면은 그 클라우드 구축 엔지니어링 항목 예시 중에 아이아스 구성 항목에 대한 경험들을 보니까 OS 부분은 이제 유닉스도 리눅스로 가는 이제 U2L이라는 부분들 아직도 이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난이도가 정확하게 그 정의들을 못 내리고 하다 보면은 전환하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생각지 않은 기간들이 한 2, 3주가 더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시나리오를 잡는 것들이 좀 경험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OS 버전인지 EOS 때는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다. 근데 그 OS를 바꾸면은 기존의 어플리케이션과 또 호환이 안 된다. 이런 좀 상당히 문제가 생길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미리 그런 거를 풀 수 있는 기간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미리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전환 후에 큰 좀, 곤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DB 문제도 그렇고, DB 문제는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라이센스 조건들이, 이게 이제 그 레가시 시스템 서버에서 단독형으로 들어갈 때는 라이센스가 얼마다. 근데 이제 이게 클라우드 버전으로 가게 되면 이중화나 백업 시에 발생되는 라이센스를 추가 비용을 갑자기 부담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DB 제공 회사와 사전에 어떤 이후에 클라우드 전 후에 대한 그 구성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측을 통하지 않으면 이것도 또한 갑자기 전환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어플리케이션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부분은 직접 이제 어떻게 뭐 개발해 드리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이제 보니까 우연히 보니까 이제 제일 밑에 거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 경우는 소스 코드 변경 없이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전할 때 큰 무리가 없다는 게 저희가 이제 그럼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이게 기존의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클라우드 전환할 때 사용이 쉽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어려운 것들은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의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죠. 이런 경우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에 대한 수정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개발 기간 때문에 그 전체 기간에서 그걸 고려하지 않았다면은 또 나중에 또 곤란해질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맨 위에 이제 어플라이언스 부분인데, 어플라이언스가 만일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건 좀 큰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말하자면 하드웨어 형태의 어플라이언스가 있는 분들은 이거를 그대로 그냥 클라우드 센터에 물리적으로 이동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모든 내용들을 클라우드 버전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서드 파티나 서드 벤더가 개발자가 어떻게 그걸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미리 체크를 하셔야만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큰 6가지 정도가 저희가 좀 경험을 통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렇게 구성된 그 가상화 전산실 VPCC에 대해서 저희는 ICT웍스 매니지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대시보드 서비스 해드리고, 인프라 관리, 현황 관리 해드리고, 성능 관리 해드리고, 또 서비스 데스크를 통해서 소통도 원활하게 해드리고, 전체 이제 보이지 않는 아래에서의 거버넌스 컨트롤을 저희가 해드리고, 전체적인 오퍼레이션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구축된 가상화 전산실을 안전하게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좀 아마 이제 공공기관 이용 고객님들에게 좀 많이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진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저희 회사는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고, 또 견적을 신청하는 부분 무엇인지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앞에 저희 회사 소개할 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는 이렇게 좀 5개 정도의 대표적인 솔루션과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M센터라는 곳에서 저희가 ICT웍스 매니지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디지털 이용 지원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크게 3가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스 분야에서는 엠콘솔 사스라고 해서 이제 국내 최초입니다. 국내 최초로 키사 보안 인증을 받은 사스 솔루션으로 요거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솔루션입니다. 요걸 여기서 사스 부분에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ICT웍스 매니지 서비스,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뭐 좀 특징이랄까 보면은 저희는 이 서비스는 저 밑에 자세히 보시면 KT, 또 삼성 SDS, 네이버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 가비아 클라우드, 즉 멀티 클라우드 CS 기반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2개 이상의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그런 고객께서도 저희는 이 시스템을, 이 디지털 이용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저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G 클라우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KT G 클라우드를 리세일 하는 그런 이제 매니지 MSP로서의 그런 클라우드 IaaS 부분에 상품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그대로 저희 그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서비스 전용몰에 등록번호와 함께 이렇게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지 그 각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디지털 그 서비스 마켓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디지털 서비스 검색하는데 저희 회사 서비스는 이제 M콘솔이라는 키워드를 넣으시면 앞서 있는 3가지 그 서비스가 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일에 저희 것을 관심이 있으시면 선택을 해서 견적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관심 서비스로 담고 뭐 장봉이 담기 이렇게 좀 일반 쇼핑몰하고 비슷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5번째로 이제 조달 계약까지 이제 여기서 조달 아까 디지털 전용몰로 넘어가서 앞선 장바구니 담은 것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디지털 마켓.kr인데요. 디지털 마켓.kr에 가시면 이런 내용도 볼 수 있고 회원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뭐 회원 가입은 무료이기 때문에 미리 가입을 해 놓으셔도 향후에 충분히 다른 부분에서도 저희 거 말고도 얼마든지 많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